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로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풀이 시간입니다. 48회 차고요. 2교시 지금 두 번째 과목 무역영어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고요. 인코텀즈 2020의 사용 범위를 설명한 내용 중 괄호 아래에 적당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지문을 보시면 인코텀즈 2020은 어떻게 to assist the seller when the 괄호를 넣고 그 어떠한 규칙이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letter of credit, 그러니까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규칙 하에서 FCA 규칙 하에서 어떤 신용장이 거래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이제 온보드 BL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 문장까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rties can agree. 합의를 할 수 있대요. 뭐를? 더 바이어는 should instruct the carrier, 그 자신의 운송인에게,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까지만 봐도 바이어가 어떤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채릴 수가 있어요. To issue the seller, 셀러에게 발행을 하라고 뭐를? with onboard bill of lading을. 그래서 이거는 FCA 규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인코텀즈 2020의 조건은, 그래서 A, B, C, D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 A, B, C, D를 전부 다 읽어보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A, B, C까지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D까지 내려가서 보시겠지만, 이제 보통 A라던가 B 이 정도까지만 봐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보기들은 제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셀러는 인도 딜리버를 하는데 어디서? 온보드 더 베슬, 그러니까 배 위에서 온보드 베슬, 이때 인도를 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FOB, CFR, CIF가 있었죠.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 바로 뒤를 봤더니 그 베슬은 어떤 베슬이냐? nominated by the buyer. 바이어가 지정한 베슬이래요. 그러면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했을 때 FOB, CFR, CIF 중에서 FOB만 이제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답은 FOB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B, C, D 전부 FOB에 관한 설명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매매계약서 가격 조건이 DPU 부산 온덕 CY인 경우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DPU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 2020에 새롭게 편입이 됐죠. 과거 인코텀즈 2010에서 DAT라고 하는 규칙이 삭제가 되면서 DPU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DPU는 DAP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셀러가 화물을 언로드, 양하까지 해주는 규칙이고, 이렇게 양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인코텀즈 2020의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보기 1, 2, 3번에 나와 있고요. 틀린 보기가 이제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바이어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대요. 어떠한 이제 그 코스트는 어떤 코스트냐? 이제 those checking operation that are necessary, 언제 필요하냐?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그러니까 물품을 인도하는 데에 필요한 어떠한 checking operations 이런 것들이래요. 이거는 바이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셀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틀린 보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다음 계약과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식을 지금 하나 주고 있죠. Purchase Order PO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청약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PO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제시를 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난 어떻게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굿즈 물품은 여성용 100% 폴리에스터 니트 자켓이에요. 그러면서 스타일 넘버를 주고 있죠. 그리고 가격은 CIF 뉴욕 총 103,750불로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금액에는 우리 뉴욕에 도착하는 데까지의 어떤 오션 프레이트, 운임과 그리고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겠죠. 수량은 2,500개고 포장은 행인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옷걸이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포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shipment during March 2021 되어 있고, 페이먼트는 사이트 LC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 보시면은
자, 바이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슈잉 뱅크 개설은행에 이제 그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해야 된다. 지금 페이먼트 자체가 사이트 LC 방식이기 때문에 1번 맞는 보기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셀러는 should make a contract for carriage. 그러니까 이제 운송 계약을 당연히 체결을 해야 되겠죠. 왜? CIF 규칙이니까. 3번에 보시면 CIF 프라이스 플러스 10%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맨 뒤에 보시면 including TP&D 그리고 SRCC 이거에 대한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별도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셀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 로딩 더 굿즈 물품을 실어야 된대요. 어디에? 온보드 더 베슬. 그러니까 본선에 적재를 해야 된다. 이 CIF의 이제 인도 조건 자체가 이제 본선 위에 물품을 놓아둠으로써 인도를 하게끔 하고 있고 이때 위험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죠. 다만 이제 셀러는 이제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위험이 이전된 이후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매수인에 대한 매수인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구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CISG에서 정의하는 매도인의 의무. 자, CISG에서 정하는 매도인의 의무는 뭐가 있었나요? 물품을 건네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건네고 그리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세 가지 의무를 CISG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UCP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UCP요. 자, 1번. 자, 신용장은 어떻게 그 드래프트가 어떻게 발행이 되어야 된대요? 환어음이 누구 앞으로 발행이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었습니까?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이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1번은 must be issued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신용장은 이제 지정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장은 또한 어디서 사용이 가능하다? 개설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드바이징 뱅크가 아니라 이슈잉 뱅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신용장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뭐 사이트로 가능한지, 디폴트 페이먼트로 가능한지, 억셉턴스로 가능한지, 네고시에이션으로 가능한지 기재를 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는 거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앞부분 A credit may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이 부분까지는 맞아요. 이 부분까지는 맞는데 뒤에 보시면 뭐 대금의 결제나 매입을 위한 유효기간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UCP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신용장 대금의 결제라던가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CISG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ISG에서는 계약의 효력이라던가 아니면 2번에 보시는 것처럼 뭐 물품의 어떤 사용으로 인한 인간의 뭐 사망, 상해 사고의 책임 이런 것들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CISG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물품 매매 계약이 적용되며 국적이라던가 당사자 간의 국적이라던가 뭐 계약의 민사상 상사상의 성격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올바른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48번. 다음은 어떤 오퍼와 관련된 설명인가? 자, 청약에 어떤 청약인지를 고르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이제 보기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빨리빨리 이제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특히 기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 보기에서도 앞쪽에 키워드가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뭘 이제 표시를 하고 있다고. 특정한 certain period 어떤 기간을 설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until a certain time을 결정하고 있고 이제 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occurrence of a certain event 이것만 딱 봐도 뭔가 특정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firm 확정 청약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free offer, counter offer, conditional offer 뜻은 다 아실 거고요. 자, 49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과 관련된 용어로 가로에 적당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앤 파트너십 라이센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불하는 게 뭔가요? 로열티죠. 이 문제 너무 치사해요. 1번에 보시면 스펠링을 L로 잘못 써놨죠. 답 2번입니다.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지금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일부가 나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당사자에 대한 거예요. Not as agent, 에이전트 대리점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퀄리티, 이제 품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About equal, 완전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거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Arrival at destination, 양육지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이고, 이제 기존의 샘플과 about equal이다, 완전 동일한 게 아니라. 자, 3번 quantity, 수량은 as foreseen in shipping documents, 그러니까 선적 서류에 명시된 것처럼 판매자에 의해서 결정된 무게와 수량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 shall be final 되어 있고요. price, 가격은 자 US 달러로 별도의 어떠한 이제 뭐 다른 이제 명시가 없는 한 DPU,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그 기본으로 해서 미화로 이제 책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subject to the seller's final confirmation이라고 해서 최종 확인 조건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번 보시면 물품의 품질은 견본과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죠. about equal이니까. 자, 2번에 보시면 물품의 중량과 수량은 매도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수량을 양육지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자, 3번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맞죠? 체결하고 DPU니까 적하보험을 가입할 이유는 없죠. 우리 인코텀즈에서 적하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는 CIF와 CIP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4번이 맞는 보기 되겠고요. 5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UCP 600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무역서류의 원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서류 발행자가 서명했거나 마킹을 했거나 뭐 스탬핑을 했거나 자필 서명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했다던가 타이핑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서류 발행인의 원본 용지, 보면은 용지 위에 무슨 회사 마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별다른 아니라는 표시가 없으면 원본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Signed by the issuer's hand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볼게요.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서식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서식의 형식은 발견이 오퍼시티예요. 오퍼시티. 이것도 청약서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본문 보겠습니다. 쉰먼트, 언제까지? LC, 신용장을 받고 나서 2달 안에 어디서 물건을 선적을 하느냐 했더니 부산, 한국의 부산 포트, 도착지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항이래요. 패킹은 뭐 20개를 한 팩에 넣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페이먼트, 대금 결제 방법은 이제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데 S사이트. 그래서 지금 Direct S사이트 under the irrevocable and confirmed LC 라고 하면서 맨 끝에 in our favor, 우리를 수익자로, 청약자가 지금 오퍼시트를 쓴 거죠. in our favor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니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유효기간 나와 있고, 어드바이징 뱅크는 어디냐, 뭐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라고 되어 있으면서 리마크에 보면 이 오퍼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그 물품에 대한 명세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오토모바일 튜브 5만 개고 유닛 프라이스가 CIP 기준으로 해서 오클랜드래요. 그래서 개당 유닛 프라이스 이 단가죠. 3.43불, 그래서 총 어마운트가 나와 있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이 CIP 조건에서 보험 가입은 미니멈이 아니라 이제 ICC, 미니멈이라고 하면 ICC죠. ICC가 아니라 ICCA 또는 그와 유사한 이제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자, 기타. 여기가 지금 오퍼시트를 발행한 청약자죠. 청약자는 must contract for carriage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위험이 이전된다?
그건 아니죠. CIP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운송인이 물건을 픽업한 순간에 위험을 먼저 던져놓고 대신에 그 이후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위험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ICCA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2번 틀린 복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3번이 이제 맞는 복이죠. 자, 뭐 이제 환호음을 발행을 하는데 저희는 그 뱅크다라고 되어 있고 4번 이 신용장 거래에서 아까도 우리가 UCP 얘기가 나왔지만 신용장 거래하에서 환호음은 어플리컨트 개설의뢰인 즉 수입자 앞으로 이제 환호음은 발행이 되면 안 된다.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은행 앞으로 발행이 돼야 되겠죠. 자, 4번 이거는 뭐 This is from offer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맨 밑에 리마크 비고란에 이거는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퍼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오퍼 청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청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나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고 이제 청약은 보내고 난 뒤에 철회나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내가 청약 보내고 나서 이거 잘못 보냈는데 어떡하지? 철회! 위드드로우를 할 수가 있었죠. 그건 언제까지 할 수 있었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보낸 청약이 도착하기 전이나 그와 동시에 보내면 철회가 가능했고 청약의 취소는 이제 펌 오퍼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불확정 청약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승약을 디스패치 발송하기 전까지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4번에 보시면 어떤 irrevocable offer, 그러니까 이제 firm offer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is not terminated.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그 효력을 없앨 수가 없대요. 아니죠. 확정 청약이든 불확정 청약이든 오퍼를 받은 오퍼리가 아니 나 이거 승낙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terminated.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에 대해 해당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묻고 있는데 보기가 짧아요. 뭐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뭐 이행 이런 것들은 어떠한 법에 따른다? 한국법에 따른다. 이거는 중거법 조항이죠. 그래서 applicable law 또는 governing law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아니고 55번 중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중재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좀 신속하고 저렴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었어요. 소송에 대비를 했을 때. 자, 틀린 보기는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2번에 보시면 그 어떤 집행 그러니까 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한 당사자 이제 실제 이행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국가의 당사자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없다, 거절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중재 판정의 집행을 할 때에 일부의 사유가 성립이 되면 그 집행은 거절될 수가 있었어요. 뭐 당사자의 무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국가에서 그것은 중재에 의해서 다뤄질 수 없는 범위라던가 그 국가의 뭐 어떤 도덕적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안녕,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던가 그리고 그 중재 판정에서 어떻게 보면 패한 당사자가 뭐 어떤 행정 절차상의 오류, 그러니까 뭐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이제 URC 오들들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 교재에는 안 실어놨는데 제가 카페에는 올려놨거든요. 딱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2조 정의 부분입니다. 이 정의 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항상 시험에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서류 종류. 금융 서류라고 하는 게 있고 상업 서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 보기 B 부분 1번에 있는 다큐멘터리 콜렉션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클린 콜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금융 서류. 파이낸셜 다큐먼트 그리고 상업 서류. 커머셜 다큐먼트. 그래서 금융 서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기 A에 보시는 것처럼 비ll 오브 익스체인지 환호음이라던가
promissory note, 뭐 약속어음이라던가 체크리스트, 수표라던가 또는 기타 other similar instruments, 여러 가지 기타의 수단을 이야기를 해요. 뭘 할 수 있는 뭔가 페이먼트나 머니를 obtain, 취득할 수 있는 서류들을 financial document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mmercial documents라고 하는 거는 송장이라던가 운송 서류라던가 아니면 권리증권 이와 유사한 서류들, 파이낸셜 서류를 제외한 그러한 서류를 커머셜 다큐먼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큐먼터리 콜렉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화한 추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한 추심이라고 하고 이와 상대되는 개념이 클린 콜렉션, 무화환 추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화한 추심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청을 할 때 상업서류랑 금융서류가 세트로 가던가 아니면 상업서류만 가던가. 무화한 추심은 상업서류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기 B에 보시면 Financial Documents accompanied by Commercial Documents, 이거는 지금 다큐멘터리 콜렉션, 상업서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볼게요. UCP에 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어떠한 표현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5일, 캘린더 데일 5일 앞뒤로 나와 있어요. 보기만 딱 봐도 in or about은 아니죠. on or about이에요. 자, on or about은 앞뒤 전후 5일 캘린더 데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운데 날짜, 해당 일자 빼고 양쪽 끝 날짜는 include, 포함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답은 2번이 되겠죠. on or about, 그리고 앞으로 5 캘린더 데이즈, 뒤로 5 캘린더 데이즈, 중간에 해당 일자 빼고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날을 include, 포함을 하기 때문에 총 11일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올바른 것은 discredit involving two separate letter of credit.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신용장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신용장은 누구 앞으로? first beneficiary 앞으로.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의 신용장은 first beneficiary에게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second beneficiary 앞으로. 이런 거를 back to back LC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9번 보겠습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UCP 38조에 나와 있고 양도 가능 신용장은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계속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 부분 38조 UCP에서 좀 조항도 길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실 필요는 있고요.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하지 않고 틀린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transferred credit, 양도된 신용장이에요. 양도 가능 신용장은 transferable 크레딧이고 양도된 신용장은 transferred credit이에요. 자, transferred credit, 양도된 신용장이란 양도은행이 누가 사용 가능하도록 second beneficiary가 사용 가능하도록 해놓은 신용장이에요. 근데 이제 보기에 보시면 first beneficiary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환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환어음은 어떻게도 부른다? bill of exchange 또는 draft라고 부른다. 2번 보시면 cite draft is a financial instrument payable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자, 이거는 언제까지 제시가 되어야 되냐? 언제? 맞죠? demand must be presented for payment by each holder 라고 하면서 within reasonable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기간 내가 아니라 만기일이 되겠죠. 만기일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time draft called cannot bill or usance bill, 자,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리 어떤 특정 시점이 정해져 있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더 주로 지급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틀린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61번 양도 신용장에서 원 신용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를 위한 기일, 유효기간,
그리고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나 저한테서 세컨 베네피셔리한테서 물건 사다가 내가 일부 마진 붙이고 파는 거니까, 어플리컨트 수입자한테 파는 거니까 얘가 빨리 내고를 해줘야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마진을 더 붙여가지고 은행에 서류를 바꿔서 은행에서 대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은행에 서류가 들어가 줘야 돼. 그러니까 제시를 위한 기간도 짧아질 수도 있고 금액도 나보다 낮을 수 있고, 그리고 유효기간, 신용장의 유효기간 자체도 얘건 좀 더 짧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보험 금액을 맞춰야 된다면 얘가 금액이 낮고 보험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얘 금액이 내 거보다 낮아요. 그러면 보험의 어떤 부보 비율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죠. 1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자, 보시면 슈퍼 익스포트는 JS 트레이딩, 한국 서울에 있는 JS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회사고, 포러 카운티라고 이제 수입자죠. 토요시 컴퍼니, 토요시 회사인가 봐요.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그리고 포트 오브로딩, 물품의 선적항은 부산항, 그리고 도착지는 후쿠오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보이스 발행일과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다큐멘터리 크레딧, 화환 신용장의 번호와 이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은 뭐예요? 100% 폴리에스터, 3000야드. 이제 3000야드, 한 개가 아니죠. 이때는 한 야드당, 1야드당 단가가 1000. 그 통화는 US 달러죠. 총 이제 300만 불이 되겠다.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1번에 보시면 invoice has to be made out in USD 맞고요. This invoice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토요시 컴퍼니 맞고요. 3번 This invoice has to be signed by JS Trading Corporation. 자, 신용장 거래하에서 상업송장에 반드시 서명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용장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서명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UCT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ISBP 두 군데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The description of goods in this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e appearing in the letter of credit.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6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팩토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팩토링이 어떤 거였나요? 내가 돈을 나중에 받을 채권을 갖고 있어. 물건을 수출을 해서 이거를 채권을 팔거나 아니면 전도금융을 일으켜주는 자를 팩터라고 해서 내가 수출 팩터한테 야 이거 어떻게 너가 좀 사줄 수 있니? 라고 하면은 수출 팩터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실어 보내기 전에요, 수출 팩터는 수입 팩터한테 야 그 수입자 신용조사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그 수입 팩터가 신용조사를 해보고 어떤 신용 한도를 알려줘요. 이 신용 한도라고 하는 거는 수입 팩터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이 정도는 괜찮아, 얘는 이 정도 충분히 줄 수 있어, 제가 못 주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금액이에요. 그걸 이제 알려주고 나서 팩터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채권을 관리한다던가 회계 관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팩토링 서비스였었죠. 그래서 그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답은 4번이에요. 4번에 보시면 1, 2, 3번 제가 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4번에 보시면 URF 룰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URF 룰즈는 팩토링이 아니라 포페이팅에 관한 통일 규칙이 되겠습니다. 포페이팅 관련된 규칙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4번 오픈 어카운트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오픈 어카운트가 뭐예요? 외상이에요. 수출자한테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자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굉장한 바이어스 마켓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본지사 간 거래이거나 나랑 거래를 오래 해왔던 이제 그런 곳인 경우에 OA 거래, 오픈 어카운트 거래를 하고 이제 수출자가 신용이 굉장히 우량해요. 그럴 때는 이제 OA 내고도 가능했었다. 근데 OA 내고는 사전에 은행의 한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오픈 어카운트는 1번에 보시는 것처럼 TT 60days from onboard date of BL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2번에 보시면 오픈 어카운트 CAD, COD를 포함한 오픈 어카운트는 굉장히 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신용장보다는 좀 덜 사용된다. 왜냐면 굉장히 리스키하니까 익스포터한테 라고 돼 있는데 콩도 그렇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좀 애매하고 옳지 않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기 보시면
컨셉추얼. 개념상으로 오픈 어카운트는 이제 인 어드밴스 당연히 선불하고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리스크, 수출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purchasing on export insurance, 수출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해상 기본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보기를 쭉 보시면 some reason beyond his control. 그러니까 캐리어 운송인이 자기가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화물을 도착지, 원래 약속된 합의된 도착지에서 인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한대요? 이걸 딜 위드 하는데, 취급을 하는데 in the owner's interest and at the owner's expense.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를 다른 쪽으로 운송을 하거나 다시 슈백을 하거나 하는 데에 이런 이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오너의 어떤 위험과 비용으로 한다. 이거를 백프레이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6번 보겠습니다. ICC 조건에서 담보 위험이 아닌 것은, 우리가 ICC 신약관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거는 C 조건에서 부보를 하고 어떤 거는 부보를 하지 않고 이런 게 쭉 표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이런 걸 했었죠. 펑 하고 터지면 우르르 하고 뭐 좌초가 되고 침몰이 되고, 그럼 막 도망을 가고 뭐 운동용구에 탈선 막 이런 거였죠. 도망이. 그러다가 쾅 부딪히고 그 뒤에 조공투하, 이거는 C에서 보장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 뭐 지진, 분화, 낙뢰라던가 아니면 이제 물로 인한 피해들, 뭐 해수라던가 하천수가 들이쳐가지고 뭐 컨테이너나 운송용기가 좀 침수가 된다던가, 갑판 유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양하 중에 수몰이라던가 이제 양하 중에 낙하에서 포장된 전손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C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담보 위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너무 이거는 다 맞추셔야 돼요. 사실은 전쟁 위험은 이제 ICC 조건에서 담보 위험이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전쟁 같은 것들은 면책의 위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특이하기 필요한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용선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 1번에 보시면 보야지 차터, 항해 운송계약을 말하고, 4번에 있는 트립 차터도 항해 운송계약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디마이즈 차터, 나용선계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열봇 차터 또는 배열 차터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제 운송 계약 방식의 이제 표기라고 할까요?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나용선 계약은 같은 거고, 타임 차터는 아시겠죠? 기간 용선 계약.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기에 용선자는 베스를 하이어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No, administration 그리고 technical maintenance 이런 거 없이 베스를 하이어 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보기 보시면 뭐 법적, 재정적 책임과 함께 선박의 소유, 뭐 완전한 통제권 이런 거 다 가져온다.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디마이즈죠. 디마이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차터의 피리오드 기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이냐, 수년 동안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용선자가 취득하면서 끝이 난다. 자, 2번 디마이즈, 이건 맞나요? 이 디마이즈 나용선 계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68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야 영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A는 어떤 이제 주문들이에요. all goods, 모든 상품이 in a container. 그리고 그거는 owned by one party. 그러니까 하나의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이 한 명의 소유래요. 이거는 FCL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는 FCL이 되겠고요. 그리고 B는 involves multiple shippers goods packed together. 여러 명의 쉬퍼의 물건이 함께 포장되어 있대요. 이건 LCL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C는 allows you to maintain a smaller, more adaptable. 이것도 LCL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D, in case of D shipments라고 해서 freight cost는 보통 어디에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한다고요? 카고 볼륨을 기본으로 산출을 한대요. 우리 LCL 화물의 어떤 운임 계산을 할 때에 실제 중량 그리고 부피 중량을 가지고 더 큰 쪽을 가지고 이제 운임 계산을 했겠죠. 이거는 as opposed to 뭐가 대조적이래요?
E 같은 것들, E는 뭘로 한대요? 플랫 레이트. 정액 요구가 한대요. 컨테이너 한 대당 얼마. 그래서 E는 FCL, D는 LCL.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오브 레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올바른 것은 해서 보시면 markedly in contrast with A is the so-called B. A와는 대조적으로 B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한대요? B는 어떻게 한대요? 아랫줄에 보시면 to the delivery to the named consignee only. named consignee only. 이거는 밑에 보기를 봤을 때 김영식 선화증권인 경우죠. 김영식 선화증권은 스트레이트 BL이라고 하고 김영식 선화증권은 무엇과 이제 대조가 되겠어요? 오더 BL.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무역 운송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보시면 이제 투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를 포함을 한대요? The hope of saving a ship from sinking. 그러니까 어떤 선박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그 선박에 있는 이제 어떤 것들을 배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pilferage. 이건 어떤 도난, 도둑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해상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우연한 사고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겠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파이럿, 해적과 관련된 얘기예요. 해적은 어떤 것들을 얘기한대요? 승객인데 폭동을 일으키는 승객이라던가 아니면 from the shore, 그러니까 이제 해안에서 배를 공격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파이럿, 해적이라고 한다. 3번 맞는 보기고요. 4번 베러니. 이건 어떤 선장이나 선원의 어떤 불법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래요? 어떤 오너, 화물의 소유자나 용선자에 대해서 선장이나 선원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용선자에 대해서 선장이나 선원이 어떤 모든 wrongful act willfully, 그러니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한대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장의 해상보험 용어로 적절한 것은 1번, 1, 2, 3, 4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general average, 공동훼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에 constructive totalloss, 추정 전손을 얘기하는 거죠. 3번에 particular average는 분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4번에 actual totalloss는 전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문에 보시면 on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of the sea. 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어떤 해상 규칙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대요. 어떤 선박이 심각한 peril,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무언가 희생이 될 수 있대요. 희생이 무엇이 희생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모든 화물이라던가 비품이라던가 비용 이런 것들이 희생이 될 수 있다. necessary to save the ship 이라고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두 번째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if the vessel is saved, 선박이 구조가 되면 이러한 어떤 손실 같은 경우에는 owners, ship owner, 그리고 owner of the freight, owners of the freight revenue, 이 사람들이 쉐어를 한대요. 나눠서 낸대요. 이건 공동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72번 ICCA 얼리스크의 면책 위험이 아닌 것은 ICCA에서 면책 위험이 되는 거는 이제 제3자의 어떤 불법 행위라던가 또는 해적 위험이 이제 면책 위험에 해당이 안 되는, 즉 담보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답이 찾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4번에 보시면 caused by 지불불능, 누구의 오너와 차털스의 지불불능이래요. 차털스가 아니라 차터럴스, 용선자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72번의 답은 4번이고요. 73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관세의 종류를 고르래요. 이것도 보기를 먼저 볼게요. 1번 보복관세, 보복관세 4개고, 2번 이머지 긴급관세, 3번 상계관세 되겠죠. 상계관세, 4번 덤핑방지관세 되겠고요. 자, 이거 보기 위쪽을 좀 보시면 삐리리는 Trade Important Duty래요. Imposed under WTO rules. 그러니까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어떤 수입 관세인가 봐요. Neutralize, 상쇄시킨대요. 뭐를? The negative effects of subsidies. 그래서 어떠한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보조금과 관련된 관세가 뭐가 있었나요? 바로 그게 상계관세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들은 상계관세와 관련한 내용이니까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74번 보겠습니다. OC 원칙에 따라 수정한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보기는 잘 봐두시면 되고요. 맞는 보기는 보면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보기를 지금 틀리게 고쳐놓고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무역 영어 서신 작성 시 적용하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답은 4번입니다. 어브리비에이션, 축약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더 좋나요? 아니죠. 무역 영어 서신시 뭔가 축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랑 이제 문자 보낼 때 뭐 점심 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즈니스 서신을 보내면 안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6번 영문 서신의 AIDA. 그러니까 이게 ABCD하고 비교가 돼서 나오거나 이 AIDA와 ABCD 이거에 대한 문제가 보통 1년에 한 번 이상 계속 나오는 것 같다고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attracting attention이 되겠고 이제 I 같은 경우에는 holding interest 3번이 아니라 D 같은 경우에는 create desire 그리고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simulating action에서 맞는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볼게요. 영작 한 문장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답은 이제 3번이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우리 that 이하의 것을 이제 뭐 강조를 하고 싶대요. 뭘 강조하고 있냐? 우리의 가격은 이미 have already been cut to the selling price available. 우리는 진짜 갈 때까지 다 갔어. 우리는 최대한으로 가격 이미 깎아 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뭐 최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이런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클레임의 내용 중 나머지 색과 다른 클레임은 자, 보기 2, 3, 4번 보시면 뭔가 수량이 일부 불일치하거나 일부가 인도되지 않았거나 그래서 거의 수량 불일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2, 3, 4번 보기는. 4번 보기는 보시면 We regret having to tell you about 우리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이다. 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way in which the consignment just received had been packed. 포장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색과 다른 종류의 클레임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9, 80번 서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79번 제가 서신을 전부 다 하나하나 뭐 이제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영어 강의 시간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79번 서신의 내용을 영문 서신의 논리 전개에 따라 가장 잘 나열한 것은 그래서 지금 A, B, C, D, E 보시면 일단은 내가 어떠한 이제 레터를 쓸 때에는 내가 누군데 응? 널 어떻게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고 너하고 연락하게 되어서 기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전개가 되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A에 보시면 내 상사인 뭐 존 피크위크 씨가 너를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오토월드 밴더 컨퍼런스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널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 안녕 난 누구야 라는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I am Michelle from Autoworld Insight Singapore 이라고 B가 먼저 나온 다음에 A와 같은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B 다음에 A가 오는 게 적절하겠고요. 그러고 나서 나는 지금 아시아 쪽에 어떤 이 담당 매니저야 라고 하는 C의 내용이 오는 게 좀 적절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이런 사람인데 내 명함 이제 메일 그 첨부 파일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봐봐. 나 이렇게 너하고 연락하게 돼서 기뻐 라고 하는 흐름이 그럼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79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0번 밑줄 친 단어들 중 올바르게 쓰인 것은 이거는 약간의 이제 영어 실력을 기본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겠죠. 이 부분은 A 보시면 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터치 with라고까지 들어가야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2번에 find attached please라고 되어 있는데 please find attached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3번에 보시면 availability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for your pursue라고 되어 있는데 peru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peruse이 맞겠죠.
이게 맞겠습니다. 해서 맞죠? 이걸 줄여서 FYP, for your information, for your convenience 같은 약간 좀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신 것처럼 무역 영어 파트는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요런 거밖에 없고, 이런 거밖에 없고, 이건 제가 따로 막 강의를 해드릴 수 없는 사실 이런 범위이고, 이제 실제 무역 영어의 수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미 우리가 뭐 앞에 1, 2, 3과목에서 나왔던 1, 2, 3과목이라고 하는 건 계약, 그리고 무역 규범 중에서도 관세법 일부, FTA 특례법 일부,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역 계약. 이 세 가지에 나오는 대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무역 협약이라던가 국제 규칙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들 공부를 좀 철저히 하시고 관련된 협약이나 규칙이 있으면 그 원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원문을 다 보기 힘드시다면 국문을 먼저 꼼꼼히 보시고 그 이후에 영문을 한두 번 정도 살펴보시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영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나왔던, 특히나 이제 무역 서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랄까요, 뭐 아까 나왔던 AIDA 이런 것들은 전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을 꼭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